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쩐시황, 오늘은 좀 힘차게, 맑고 자신있고 깨끗하게,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저희 토요일의 시그니처 방송 쩐시황입니다. 네, 한 주 잘, 작년 마무리 잘 하시고, 꿈 잘 꾸시고, 그나마 1월달 좀 해보자, 가져야 되고 있으신 거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지금 받고 계신 중이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고삐를 딱 잘 잡아서 올 한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노노노노노 이렇게 안 됩니다. 올해는 또 예전에 또 내 계좌에 슬픔과 아픔 후회는 없어 이렇게 되면서 오늘 또 좀 달려볼 준비가 되신 거죠? 좀 시장에 약간 좀 자신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을 보다 보면 또 이럴 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아우 작년에 다 불린 거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다른 종목들 여기서 막 퍽퍽 돌아가던데 그것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마음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런 마음은 내가 급해지게 되면 항상 몰라 있는 거 그냥 싹 손절해다 또 새로운 거로 쫙 가 그러면 항상 잡는 게 제일 꼭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물린 거 인정하는데 그게 이게 돌아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들의 섹터가 더 빨리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비중 관리했다가 그걸 가지고 좀 덜어낸 거 다시 그쪽으로 좀 가셨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시고 다음 섹터가 뭘까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섹터 돌아가는 거 한번 이렇게 쑥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이 물린 계좌들은 또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좀 더 회복할 거 아닙니까? 회복하는 거에 가속, 지금 기름을 확 부어야 돼요 계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비중을 통해서 나머지를 가지고도 또 하나 밀어 푸시를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매매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작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계좌 보기 싫고 하기 싫었습니까? 이럴 때는 그걸 기분을 나 뭐 되는 것 같은데 좀 할만한데?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져간,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희가 이런 시장을 한번 좀 돌아갈, 좀 해도 좀 돌아갈 시장을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가 나온 것들을 꼭 좀 맞춰서 좀 살살, 근데 마음 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되면 다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저것도 갈 것 같다 그러면 어허 해서 이 마음을 또 목욕탕에서 또 어르신들이 길게 뿜어내는 그런 호흡 소리와 함께 그만하겠습니다. 전 못해요. 아직 젊어서 못해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깊은 소리가 우러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잠깐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3분이 지나갔네요.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아마 그렇게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2400 밑에서 그렇게 사람 간보더니 그거 이제 좀 지지하고 이제 위쪽으로 탁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쪽에 이제 거래도 이렇게 딱 터졌어요. 나쁘지 않네요. 게다가 또 자금 보면은 그래도 고기 예탁금이 주가는 빠져서 힘이 없는데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스마트한 머니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0조 초반대에서 54조까지 살짝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신용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저 바닥권에서 지금 질질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5조 중반대쯤 됐죠. 15조 중반에서 후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거의 저희가 한 17조 정도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용이었고, 그게 만약에 20조로 간다 그러면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 했던 부분들인데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은 아직 신용에 대한 부담 크게 없으니까 해봐도 된다는 시장의 시그널인데 그게 많이 늦었던 거죠. 그게 정치적인 요때 12월 딱 초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요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 리스크가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간다라고 하는 지수대 레벨들이 거길 것 같습니다. 2500선 2500.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해야 되는 게 2480. 이 정도가 저항돼서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 정치 리스크 끝났고 이제 우리 헤드도 넘어간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매수가 팍 붙을 쪽들은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탈피해서 이런 지긋지긋한 박스권 탈피해서 위쪽으로 딱 가주느냐?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뭘까요? 뭔가. 그게 플러스 알파가 일단 뭐 실적이면 실적이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고 뭐가 또 계약을 맺어서 뭔가 와우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거의 지금 바보형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렇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전혀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없는 것 쪽에서 TSMC로 가다 보니까 TSMC 너무 비싸요. 지금 완전히 갑질하고 있네. 다 몰리니까 니들 이거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그 대신 삼성전자 뭐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혹시나 뭐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퀄컴 거 또 수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렵긴 어렵지만 혹시나 그런 쪽에서 뭔가 자신감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 또 하면 레벨업 될 수 있게 뭔가 변화가 돼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하나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언제까지 이렇게 찔찔매고 있을 겁니까? 한국식이시. 그렇기 때문에 큰형들이 대형주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한국 됐고 다시 싸니까 사자라고 라이온 사자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게 사자는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쫙 나오면서 연속성 있게 사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와 주느냐가 아직 좀 보니까 2,800억 사고도 주가가 쫙 물론 이제 선물이 같이 반응을 했겠지만 요거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막 푸시푸시 첫 번째 사자가 밀어주고 두 번째 사자가 밀어주고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한쪽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게 매크로 지표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매크로 그러니까 즉 매크로라고 하게 되면 금리 그리고 또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한국 증시 좀 안정됐네. 이젠 되겠어. 지금 PER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ER로 한국이 지금 7.5배, 8배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5배? 이거는 좀 너무했네. 이런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만 그래도 이거 10배까지 가는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이거 한 9배 정도쯤. 그리고 PBR 요게 한 0.9배, 0.95배 이 정도쯤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얼마 갈까요? 한 2,650, 2,700 이 정도까지는 지금부터 한 10%를 생각을 하게 되면 지수가 10% 그러면 200 한 40포인트 오르는 거니까 2,700이 되겠네. 2,600에서 2,650에서 2,700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모습들로 가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단계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국장인데요. 미국장이 조정폭이 길어진다. 이거 질질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초기에는 미국장과 상관없이 우리 워낙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어 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장 분위기가 의외로 툭 빠져서 약간 뭐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미국에 뭐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정책적으로 막 나오면서 물가 못 잡고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들 나오고 그런 쪽으로 했었을 때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온 경기 침체액이 또 나와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 뭐 하고 있어? 연준금 금리 내려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약간 배드이스 굿으로 작용할 시기입니다.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연준이 꺾었는데 금리나 속도를 꺾었는데 요게 지금 꺾었지만 다시 회복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시작하는 걸 가지고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예전 속도로 인하할 속도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막상 보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또 약간 또 경계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한번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왔던 첫 번째 자리가 요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 자리가 꺾었던 게 연준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갔다가 못 가고 접근점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내려왔던 거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들 나스닥 기준인데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연준을 또 계속 볼 거고요. 근데 연준을 보는데 연준이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경기 지표만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아마 또 약간 시소 따위 게임인데 시소 분위기 쪽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지 요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보셔야겠다 한쪽도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1월달입니다. 1월달이면은 아까 코스피 보셨죠?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고 탄력적이고 알흠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먼저 그러니까 코스닥의 변화가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처음으로 종목들 쭉 봤을 때 첫 번째 시총 기준으로 볼게요. 코스닥은요. 바이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게다가 저 밑에 보게 되면은 또 미용기기 쪽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것도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쪽들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또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 이런 쪽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수를 돌리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가 훅 들어와서 뭐 작은 뉴스, 현대차가 IRP 쪽에서 IRA 쪽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소재 쪽에서도 같이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 안쪽 가지고 나온 거는 작은 뉴스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 지금 현대차가 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걸 보고 이차전지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은 아직은 아닌데 그런 쪽 가지고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온 거. 그런데 이차전지나 바이오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두 종목은 대표적인 성장주를 보지 않습니까? 성장주를 보는데 성장주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아직 안 떨어지는데 이게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급합니다. 작년에 우리 코스닥 얼마나 빠졌는데 마이너스 21%가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수와 함께 턴을 하는 과정 쪽에서 이런 거 안 움직이면 전혀 못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걸 기반으로 금리가 안 떨어졌지만 저거 미국 매크로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안쪽에서 판단이 먼저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와 함께 움직였던 거고, 진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시그널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또 쫙 하고 달리면서 또 보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닥 1월 효과 그리고 1월 효과의 주역은 항상 성장주 이런 쪽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성장주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바이오 2차전지도 있겠지만 급이 큰 것들 말고 중형 소형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는 게 이제 로봇. 로봇도 뭐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한 3조대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정도 조단위급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뭐 20조 30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서 충분히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구나. 양자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작은 섹터긴 한데 신성델타 테크가 많이 올라왔어요. 초전도체랑 연결돼서.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강하다 보니까 움직이던데 이쪽은 뭐 지금 여기서 뭘 대응을 못한다. 패스 그런 쪽에서 매매해볼 만한 섹터들이 뭔가 이게 꿀럭꿀럭 되면서 이슈가 다 붙이고 움직이는 과정들. 그럼 그게 일일 효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변화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이나 매크로 지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일 효과 좀 누려보자.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가 이게 우선이 될지 아니면은 아직 뭐 매크로나 이런 심리적으로 매크로나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나 한국의 안정이나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될지. 근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가 더 먼저 선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도 바뀌었는데 해도 너무하네. 해도 바뀐 해도 계속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이거를 이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관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따라가시거나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게 잘 그러니까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변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작년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개연성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막상 변합니다. 그럼 저희도 동참을 해야겠죠. 동참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약간처럼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봇 쪽이 많이 움직여서 한번 갔었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지만은 일단 챙길 거 챙기고 다음 섹터가 움직일 거 준비하고, 워낙 저희가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게 일일 효과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에 맞게 대응하면서 그런 거를 잘 타줘야 1월 효과 끝나고요. 그리고 또 3월 가게 되면은 공매도 따단 이거 또 이제 시행된다고 그러죠. 여기다 또 대체 거래소가 나옵니다. 대체 거래소가 대체 뭔데? 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프리장 열리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뭐 12시간 동안 이제 열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싸라고 신나세요? 뭐 근데 장중에 집중해서 근데 그만큼 뭐 호가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매가 좀 또 이제 다양해지고 또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는 많이 싸진대요. 그건 진짜 증권사가 적용되는 수수료가 그렇게 싼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거 한번 좀 보긴 보겠습니다. 이제 수수료 뭐 비싸게 받아먹는 증권사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뭐 이벤트도 하겠죠. 이벤트도 할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올 거고, 또 한국 시장의 특 한국 시장은 상반기가 강하고 하반기는 항상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 아시죠? 하반기도 언제부터
재미가 없었느냐? 1년의 사이클을 말씀드린 거예요. 9월달, 예, 추석 때, 올해는 10월달이죠. 10월달 보니까, 와, 열을 놀게 생겼어요. 10월달 달력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장기 휴가가 있게 되면은, 네, 시장이 마음 편하게 종목들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고전에 막 또 매도하는 거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결론은 상반기 때, 또 요런 때 공매도 나오기 전일에도 요런 때 이렇게 해서 좀 챙길 거 챙겨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셨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순리에 맞게 시장이 움직일 때 그럴 때 먼저부터 이렇게 작년에 한 마이너스 30%가 됐다. 그런 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차곡차곡 또 시장 흐름 맞춰서 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들. 그래서 오늘의 교훈, 오늘의 한마디, 시장은 도는데 급하면은 돌아가거나 넘어지거나 다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장 따라서 살살살, 예, 자, 이거 뭐 자꾸 저 트와이스 노래 같아서 좀 그런데, 예, 살살살 맞춰가면서 시장을 잘 흐름에 타가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말은 됐고요. 예, 또 그러면 어떤 식의 종목들의 변화가 나올지를 또 수급을 통해서 찾는 시간, 이거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저희 백미 코너 아시죠? 수급을 털어라, 이 코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 거래일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뭘 많이 샀는지 그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것은 SK하이닉스. 누가 반도체 안 된다고 소리를 내었는가? 예, 반도체, 예, 네, 뭐 여기저기서 아직까지 멀었다, 안 된다, 관망이다. No. 아직 사이클에 대해서 또 시장에 대한 조회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HBM, 이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HBM 쪽 중심으로는 지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의 핵심 주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들 꼭 보시는 게 맞겠고, 의외로 네이버 다시 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 쪽에서 좀 돌아서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 쪽 못 참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DX1 이런 것 종목들 들어오는데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느냐면은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모두 다 그런 쪽을 같이 결부한다. 라는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약간 2차전지 쪽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미리 선취매, 공매도 청산과 선취매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 여전히 좋아하죠. 고점에서 살짝 꺾입니다. 근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게 되면 지지권 어디서 만들었는지 한번 보면서 또 추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대한항공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지금 여행 수혜가 많이 안 꺾였습니다. 생각보다 12월달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환율만, 그리고 또 유가는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데 환율만 이제 안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되겠다라는 쪽에서 대한항공, 특히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하는 효과까지 보게 되면 그걸 좀 더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삼성 SDS 매수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자라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탄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것도 들어오죠. 괜찮은 모습들인데 일단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은 반도체, 그리고 또 방산 우주항공, 첫 번째, 두 번째, 2차전지 계속 사고 있다. 쪽으로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1월 첫 번째 주죠. 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들은 HLB, 이제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독보적으로 많이 산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 그리고 또 펩트론, 또 비만 치료제 쪽에서 주자들, HLB 테라피틱스 의외로 이거 세네요. 놀랍습니다. 이제 D&D 파마텍 이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금리 환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못 참지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경쟁력 있는 반도체 바이오들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 들어오는데 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런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2차전지, 에코프로 그런 쪽으로 엔캠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2차전지도 똑같이 코스피와 함께 들어와 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2차전지
지수 움직이기 위해선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ESS 쪽에서 지금 그래도 테슬라가 우리 인도량은 자동차 인도량은 좀 줄었어도 우리 폭발하는 11기가와트시 정도 되죠. 와, 뭐 240%가 증가했어요. 190%였나 하여튼 거의 크게 증가할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ESS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거기다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쭉 밀렸던 것들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ESS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영원한 이제 관심 종목 파마 리서치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쪽은 소부장이 HPS밖에 없네요. 리노모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들어온 것들 눈길이는데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은 여기 포인트가 맞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제가 잘 보는 거 연기금에서 외국인들은 연기금들에서 이번 주 1월 첫 번째 주 코스피에서 뭘 샀느냐 보게 되면 와우 연기금도 SK하이닉스네요. 네, 땡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한미반도체 쪽의 두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유한양행 바이오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오가 또 뭐 이거밖에 없네요. 예 들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대놓고 2차전지 들어오네요. LG화학 그리고 또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종목이 또 세 종목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금액은 압도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 반도체를 또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기아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 말고 또 없네요. 기아 들어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쪽인데 꾸준히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그래서 한번 변화가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시스템 또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팔색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도 되고 우주항공도 되고 드론도 되고 거기다가 조선 쪽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자리 맞으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가 4번 정도 매매했는데 한 번도 실패 안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매매해요. 지지권 들어왔어요. 띵띵띵띵띵 사세요. 이런 알람을 보내주는 우리 시스템. 잘못 사게 되면 화나 시스템. 그렇지 않게 시스템 잘 되게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LS 일렉트릭 좀 최근에 또 기지개를 피는데 그런 쪽에서 올해는 지연된 물량들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솔루션 이거는 같은 하나인데 왜 화가 계속 날까요? 중요한 저항 들어왔습니다. 이런 쪽에서 뚫고 돌아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화재 들어오고 삼성중공업 들어오고 이런 쪽에서 지난번처럼 뭐 강력하게 조선 쪽이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런 쪽에서 약간 종목별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노리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본다 그러면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들이 더 우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공통적으로 사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기금들이 코스닥에서 사는 것들 보게 되면 알테오젠 또 가장 많이 또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AI 의료니까 이것도 그냥 바이오를 좀 쳐줄까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HLB 리가켄 바이오 이런 정도 보게 되면 바이오 또 여전히 대세인데 연기금이 조금 바뀌는 게 PSK 홀딩스 이런 거 보세요. PSK 홀딩스 그리고 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ISC 테크윈 종목 수로는 반도체 소부장 특히 HBM 쪽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약간 액티브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약간 좀 위탁 줬던 쪽들에서 그쪽에서 뭘 하겠니? 그러면 여기서 사깁니다 하고 이런 쪽으로 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HBM들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쪽들이고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뭐 누가 반도체 그만하겠습니다. HBM 쪽들 관심 있고 클래시스, VT, 실리콘2 이런 쪽 보게 되면 여전히 화장품 미비용에 대한 관심은 높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PG를 사네요. 이쪽 이제 로봇 쪽에서 하나 그래도 한국은 협동 로봇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답니다. 종목 수로 보게 되면 바이오 반도체지만 반도체라고 쓰고 HBM이라고 읽는 이런 쪽들 그리고 임의용 쪽들 요게 연기금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가볼까요? 사모펀드 이번 1월 첫 번째 주 코스피에서 샀던 종목들 쭉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와우 가장 많이 산 게 LIG 넥스원이네요. 네, LI 안 갈 때는 LI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갈 때는 I love LIG 이렇게 보는데 일단 방산 쪽과 우주항공 쪽보다는 약간 로봇 쪽이 좀 더 가세된 것 같아요. 로봇 쪽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고 있고, 네, 현대글로비스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 쪽으로 확대 해석해서 볼 수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물론 현대차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도 20% 10%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나 상장을 해줘야 되는데 5월 달인가까지 상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분이 있게 되면은 그것 대한 기대감은 1조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평가가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적자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뚫고 로봇이 된다라고 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지 의 관건이겠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왜 그럼 현대차가 로봇 쪽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가치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얘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산은 그냥 지주사가 아닙니다. 두산 전자비지에 전자사업부에 들어가 있는 CCL, CCFL 쪽들이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로 납품된다라는 쪽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두산 이수페타 지수도 이제 그만하시죠. 예, 그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합병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또 AI 쪽에서 묻는 또 하나의 AI 가속기 쪽에서 나오는 하나의 또 변화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유니퀘스트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싸니까 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의외로 지금 보게 되면은 로봇 쪽들이 유니퀘스트가 그냥 로봇 쪽으로 쳐줄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로봇 쪽들이 두 종목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HD현대는 현대그룹 쪽에서 신사업을 올해 확장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신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좀 성장 개념이 좀 붙어있는 쪽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을 붙여서 배를 만든다든가 선박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뭔가 신사업인데 성장을 좀 보강하는 쪽들이 나온다. 그러면 HD현대에 현대로보틱스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강하는 M&A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HD현대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또 열리게, 워낙 또 저희가 중후장대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서 뭔가 변화가 나올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도 사고 있고요. 이쪽은 정리를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금 로봇 쪽들 좀 있고 있는데 그냥 또 반도체 샀고, 그리고 또 APR이네요. 이걸 얘기 안 드렸네. APR 이거는 그래도 한번 MSCI 코스피 200 들어가고 단기 좀 수급 끝나고 나서 이번에 실적 나오는데 보니까 잘 팔더라고요. 또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코스닥에서 뭐 사나? 코스닥이 1월 효과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핫하게 매매하는 쪽들의 사모펀드의 동향들 눈길이 가죠.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네요.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갔구나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고, 금액도 보게 되면 압도적입니다. 다른 종목들의 거의 한 40% 이상 사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클로봇 그렇게 로봇이 클까 싶어서 앞으로 많이 클 로봇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사는데, 이거 핵심은 하이젠 RMM. 제 좋아하는 종목 들어와 있네요. 이런 종목들 들어오게 되면 클로봇은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 쪽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해서 뭐가 된다 그러면 일단 로봇 쪽 샀다. 아직 본격적인 차익 매물 나올 때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쪽이고, 게다가 지금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또 쭉 볼까요? 그 정도밖에. 아이고, 저기 시메스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로봇 쪽입니다. 그런 쪽이 들어있고, 삼천왕제약 바이오도 좀 샀네요. 바이오 종목들도 좀 샀고, 알테오젠 들어가 있으면 뭐 말 얘기 다 했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실리콘2 VT 또 어떻게 보면은 관련돼서 또 화장품 쪽에 주된 종목들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루니까지 바이오로 쳐줄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을 강하게 매매한 게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었는데 어떡하지? 이게 하나 개 레벨업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거 팔고 들어가겠죠. 약간 사모펀드가 이번에 반도체는 대응을 코스닥 쪽의 소부장을 좀 못했네요. 못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끝날지 아니면 계속 갈지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도 있었네요. 로봇 쪽 되게 많네요. 레인보우 로봇, 클로봇, 하이젠 RM, 로보티즈, 시메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될 만한 종목들 많이 샀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 딱 있네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를 가지고 예, 그 정도로 버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나이를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정부나 아니면 이번에 예산안을 딱 본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벌써 들어갔고 지역 화폐 쪽으로 뭔가 계속 소비 위축을 내수 부진을 뭔가 활력소를 넣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뭐 서울사랑 제가 이전에 애들 학원비 내느라고 한번 써봤더니 살 때 먼저 할인폭을 주고 내가 결제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 쪽에서 할인 주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먼저 돈을 입금하고 거기서 할인폭 주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이제 현금 쪽 카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런 효과가 좀 있구나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정부 주도화의 사업들이 계속 강화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코나이가 주도된 종목들 웹캐시 뭐 이런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코나이에 대한 주가 흐름들 잘 보면서 추적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단기 박스권 이탈한다. 가차 없습니다. 그냥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일 먼저 정리할 애들이에요. 네, 거기까지 보고 사모펀드 수급까지 한번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다가버렸네요. 근데 1월 첫 주를 지내오면서 느끼는 생각은 저희가 생각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맞나 보다 생각됩니다. 그만큼 위축됐으니 이제 좀 악에 맞춰서라도 좀 어떻게 좀 돌아가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럴 때 빛이 보일 때 또 그거를 잘 따라서 그 빛을 따라 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서 잘못 가서 마음만 급하게 돼서 막 뛰어간다든가 이제 꼭 이번에 해야 돼 라고 갖게 되면 넘어지거나 그 빛이 됩니다. 라이트가 아니라 뎁트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너무 급하게 말고 살살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제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 본 거 이제 다 뭔가를 해보겠어 라고 했던 장이 마음이 이만큼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도 생각보다 예전만큼 수익을 손해 본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거 좀 급해야 되는데 라고 했었을 때 무리했다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장 돌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출발해서 종목들이 제가 잘 본 것들 상한가 잘 가요. 잘 본 종목들이 상한가 쭉 들어가서 이제 출발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드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겸손하자. 죄송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직 멀었네요. 좀 마음 다잡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잘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사우나에 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독이게 하면서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살살 대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더 길게 잘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급하지 마시고 나는 시장의 빛을 잘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다시 다음 주 화이팅. 다음 주도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좀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바쳤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되면 주세요.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또 가치 투자의 컨텐츠로 다음 주 또 요것저것 또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